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따라 이야기 따라 공릉성지길 걷기여행 킹스토리 랜선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약 7년 동안 100회 이상 킹스토리 투어를 진행해 오고 있는 스토리텔러 조정아라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시면서 한 번쯤 랜선 투어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혹시 경험해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함께 체험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특히 서울시 동작구와 연계한 킹스토리 투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랜선으로 만나볼 두 명의 임금이신데요. 한 분은 조선의 6대 임금 단종이시고 또 한 분은 22대 임금 정조 임금이십니다. 두 분 모두 조선의 26명의 임금 가운데 인기순위 1, 2위를 다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그럼 이 두 분과 관련 있는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바로 서울시 동작구인데요. 동작구는 충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충절의 아이콘인 사육신의 모수가 있는 사육신 공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효심의 상징인 정주 능행차가 한강을 건널 때 사용한 배다리가 설치된 노들 나루터와 능행차 때 점심을 드신 노량행궁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단종이야기와 관련된 유적을 따라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441년 태어난 단종은 1457년 만 16세의 나이에 승하게 됩니다. 그것도 지존무상인 임금의 자리를 빼앗긴 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말이죠.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우리 마음에 단종에 대한 사랑이 신격화될 만큼 크게 자리하고 있는 이유가 말이죠. 이곳은 단종이 태어난 경복궁의 동궁 자선당입니다. 동궁은 세자가 머무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이 정가가 이름이 자선당이었습니다. 세종 임금이 한글 창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인 1441년 세종 임금은 완벽한 손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장남인 왕세자에게서 장손을 보게 된 것이죠. 아시다시피 세종까지는 장남이 임금이 된 적이 없었던 조선왕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승계 원칙에 맞는 대상의 첫 번째로 문종의 장남으로 태어난 단종은 너무도 완벽한 후계자였던 것이죠. 너무나 완벽한 혈통을 운명이 시샘이라도 한 것일까요? 당시 세자빈이었던 어머니 현덕왕후는 남편과 아들이 왕이 되는 것도 보지 못한 채 단종을 낳고 며칠 후 산용열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후 6년이 지나 할머니 소원왕후, 그로부터 4년 뒤 할아버지 세종임금, 또 2년이 지나 아버지 문종마저 승하하게 됩니다. 불과 6년 사이에 단종은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잃은 천의 고아가 되고 마는데요. 조선 왕실에 최대 기쁨을 주었던 단종이 가장 슬픈 인물로 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잠들어 있는 구리시 동근릉의 현릉입니다. 사실 어머니 현덕왕의 능은 처음부터 이곳에 있지 않았고요.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낸 뒤 70년 후 안산 바닷가 소릉에서 이곳으로 다시 천장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성종 스토리에서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2년 경복궁 근정문에서 단종은 즉위하게 됩니다. 원래 왕의 즉위식은 정전에서 개최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임금은 부왕을 잃은 국상 중에 즉위해야 됐기에 정식으로 즉위식을 할 수 없었죠. 그것도 왕에 오른 아버지가 2년 만에 승하하셨으니 얼마나 단종은 황망했을까요? 그야말로 망극한 슬픔 속에서 근정전이 아닌 근정문에서 단종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 12살에 임금이 된 단종. 단종이 국정 운영을 익힐 때까지 수렴청정 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모두 승하해버린 상태니까요. 이런 단종이 독자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는 수양대군에게 아주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연로한 정승들과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동생 안평대군이 한통속이 되어 단종을 측근해서 보좌하는데 불만이 많았죠. 그리하여 수양대군은 1453년 계윤년에 단종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 모두를 제거하기 위한 난을 일으키는데요. 불행히도 역사는 수양대군의 편이었는지 승리하게 됩니다.
정란에 성공하여 두 정승 황보인과 김종선은 처형당하고 안평대군은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몇 개월 후 사약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어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개우정란을 일으킨 형에게 희생된 세종대왕의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은 시서하에 모두 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살았던 집터와 별서가 그의 예술적인 안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왼쪽 사진은 안평대군이 살던 서촌의 수성동 대국의 비해당 터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대군의 별서 무계정사입니다. 무릉도원 계곡과 유사한 경치를 보여준다 해서 무계동이라 불리는 이곳인데요. 당시 최고의 화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렸다는 몽유도원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개우정난이 희생되었던 당시 단종이 의지했던 두 명의 정승 김종서와 황보인의 유적지입니다. 왼쪽 사진이 충명공주 고향에 묻힌 김종서 장군의 묘이고요. 오른쪽 사진이 포항시에 있는 영의정 황보인의 위패를 모신 광남사원입니다. 개우정난이 일어난 지 1년 반이 지나고 늘 두려움에 떨던 단종은 어느 날 경회로에 나와 수양대군을 부르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예정이 깃든 집현전 그 앞에 위치한 경회로에서 단종은 환관에게 옥새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는 수양대군에게 차라리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심한 것이죠. 만약 이때 단종이 선의하지 않고 좀 더 견뎠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킹스토리 투어를 통해서 가정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에서는 이렇게 단종이 경회로에서 선의하고자 했던 날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후 왕인 찬탈을 한 세조를 인정하지 못하는 6명의 충신은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그들은 사육신으로 불리우는 성삼은, 박백년, 이계, 유성원, 유흥부, 하이지입니다. 이들의 복위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이들은 모두 처형당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1456년 병자년이기에 이를 병자사화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병자사화가 일어난 출발점입니다. 이곳 사정전에서 세조는 사육신을 문초했는데요. 사육신은 끝내 굽히지 않고 죽음을 자청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육신이 사정전에서 문초당했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정신은 바로 불사이근입니다. 두 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육신이 섬기고자 했던 단 하나의 군주는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연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가 사육신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신전에 기여가 큽니다. 이 육신전에는 사육신을 찬양하는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육신전을 지은 생육신하인 남효호는 누가 신하가 못 되리오마는 지극하도다 6분의 신하되며 누가 죽지 않으리오마는 크도다 6분의 죽음이여라고 그들의 충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육신전을 쓴 생육신의 하나인 남효원과 더불어 생육신으로 불리는 이들 가운데 김시습이 있는데요. 이 매월당 김시습은 사육신이 처형되자 시신을 수습하여 한강변 언덕에 매장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현대의 사육신 공원이 위치한 곳이죠. 바로 이곳입니다. 사육신 공원인데요. 노량진역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사육신 공원 올라가면 오른쪽에 홍살문이 보이는데요. 홍살문을 걸어 올라가면 오른쪽에 사당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사당의 이름은 의절사이고요. 의절사의 정문은 불이문입니다. 불사 이근의 정신을 기려서 만든 이름이죠. 그리고 이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도비각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사육신의 그 공적을 기린 비각입니다. 정조 때 건립되었습니다. 그 의절사 뒤편에는 사육신의 묘소가 있고요. 의절사 사당 안에는 그들의 위패에 추모하는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단종은 끝내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유배형에 처하시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실록을 보시면 왼쪽에는 단종 대왕 실록으로 되어 있으나 그 안에 보시면 노상군 일기라는 글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된 기록이 입증된 셈이죠. 그 강등된 단종은 유배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윤 6월, 양력 7월, 여름에 700리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중랑천을 건너기 위한 살고지 다리인데요. 조선 현존하는 돌다리 가운데 가장 긴 다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지 다리를 건너 중랑천을 지나 단종의 유배길은 화양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화양정에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 화양정은 없어지고 화양정 터만 남아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느티나무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세종 임금이 심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왕위에 있을 때도 항상 할아버지를 그리면서 울었다는 단종이었는데요. 이날도 더욱더 철음에 복받쳐서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느티나무 아래서 울었을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록에 영월로 떠나는 노상군을 화양정에서 전송하게 하다라는 실록의 기록이 있는데요. 대웅사절단을 보낸 세조의 마음을 노상군은 달가워했을까요? 화양정에서 휴식을 마친 단종은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 남한강을 따라 이포나루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포나루를 지나 강원도 땅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고갯길이 많은 강원도에 험난한 단종의 유배길을 잘 표현한 기사가 있어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단종이 지난 모든 유배길은 스토리가 다 남겨져 있는데요. 그만큼 단종을 생각하고 단종을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배길의 목적지 청령포입니다. 이곳은 사방이 동강으로 둘러싸여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인데요. 단종은 이곳에서 몇 개월 유배 생활 때 세조가 내린 사약을 먹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또 다른 기록으로는 사약을 받기 전 자살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사실인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관음송에서 단종은 매일 걸터앉아 한양을 보면서 흐느끼고 울었다고 하는데요. 그 울음을 기억하는 관음송이 현재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뒤 숙종은 단종의 충신 사육신을 복권하게 됩니다. 당세에는 난신이었으나 후세에는 충신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말이죠. 세조의 후손인 임금들에게 있어서 세조를 부정하는 사육신을 복권시키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698년 숙종은 단종도 왕으로 다시 추존하게 되는데요. 종묘에 부묘하며 묘를 단종이라 합니다. 그리고 능은 장릉으로 격상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종의 왕릉인 장릉인데요. 강원도 영월 땅에 위치하고 있죠. 이 영월 단종의 장릉은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기록되어 현재는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는 관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숙종 때 단종이 왕으로 추송된 이후 영조와 정조는 단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특히 정조 임금은 단종에 대해 특별히 각별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조선 전기의 역사 자료를 다 샅샅이 뒤져서 단종이 애석한 죽음을 밝혀내는데 노력을 하는데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장릉지
오른쪽에 보면 장릉 사보입니다. 또한 정조는 사육신 이외에도 많은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던 충신들을 이름을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위패를 만들어 사당을 설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장릉에 남아있는 대식당과 장판업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왕조실록에도 남아있습니다. 또한 정조는 영월당의 장릉과 청령포의 그림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지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월중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단종 임금을 따라 여행해본 단종 킹스트리트 투어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실제로 단종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찾아서 여행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3가지 투어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단종 스트리트 투어입니다. 동작과 종로구를 연계한 투어인데요. 우선 경복궁역에서 출발합니다. 경복궁역에서 경복궁으로 이동을 한 후에 경회로를 탐방하는데요. 이곳은 단종 임금이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겨준 곳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장조를 이동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세조 임금이 사육신을 불러다 문초를 한 곳이죠. 네, 단종과 관련된 경회로와 사정들을 둘러보고 다른 전각도 둘러본 후에 경복궁 강화문으로 나와서 종강역으로 향합니다. 종강역에서 1호선 전철을 타고 노량진역으로 향합니다. 노량진역에 내려서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점심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사육신묘로 이동합니다. 사육신묘에서 사육신의 충돌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 투어를 마치는데요.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단일 투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작과 종로구와 성동구를 연계한 투어인데요. 우선 사육신공원에 모입니다. 사육신공원에서 사육신의 충절을 되새겨보고요. 노량진역으로 이동하십니다. 노량진역에서 1호선 열차를 타고 동묘암역까지 이동을 합니다. 동묘암역에서 내려서 인근에 있는 청계천 영도계다리를 향합니다. 이곳은 단종과 정순왕후가 살아서 마지막으로 이별을 하는 곳인데요. 영영 이별다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역으로 이동을 해서 살거지다리로 향합니다. 살거지다리를 걸은 후에 중랑천을 따라 걷고 하양정까지 이동합니다. 하양정은 단종이 유백길에 쉬어가던 곳이었는데요. 하양정에서 느티나무에서 단종의 유백길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하양시장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드신 후에 옆에 있는 건대역에서 각자 해산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약 3시간 걸리는 반일 투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일 투어인데요. 네, 이와 같이 똑같이 사육신공원에서 모여서 사육신의 충절 이야기를 듣고요. 노량진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이동합니다. 청량리역에서는 영월로 가는 기차를 타고요. 약 2시간 정도 소요된 후에 영월역에서 내립니다. 여기서 이제 영월 서부시장으로 이동해서 점심을 드시고요. 단종의 유배지인 동강 청령포로 향합니다. 동강 청령포에서 단종의 유배 생활 이야기를 듣고요. 그 인근에 있는 한반도 지역으로 유명한 선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종이 잠들어 계신 영월 장릉을 둘러봅니다. 영월 장릉에서 단종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다시 영월역으로 이동합니다. 영월역에서 청량리역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하시겠습니다.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리는 종일 투어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기획한 단종 스토리 투어 3가지를 소개했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가 신청 방법은 JHC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참가비는 소외계층의 역사길 국대 비용으로 쓰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조 이야기를 따라 걷는 정조 킹스트리트 투어로 여러분을 만나뵙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